여기 앞에 보세요. 뭐 책을 바로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이제 이제 함수야. 이제 함수가 세상에 뭐 우리가 함수를 이제까지 안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고등 과정에서 함수의 뜻이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중등 과정이랑 같은 말인데 표현을 집합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네. 이제 집합을 배웠으니까 함수를 다시 배우는 건데 이제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함수는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막 이렇게 내가 맨 처음에 이제 중학생들한테나 뭐 어떤 학생들한테 중등 과정의 함수를 이제 조금 설명하라 그러면은 나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x를 어떤 계산 상자에 넣어서 여기다 뭔 짓거리를 하면은 y가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가 두 배를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x의 수를 하나씩 이렇게 정할 때마다 우리가 y가 일정한 수가 어떤 수들이 이런 계산 상자에 의해서 이렇게 탁탁탁 하나씩 칭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이용해서 x의 수가 한 가지로 결정이 되면 x까지 한 가지로 결정되면 y가 한 가지로 결정이 된다라는 상황을 이제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럼 여기는 이런 표현을 고등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자, 지금 x에다가 1, 2, 3을 집어넣었죠? 그럼 y에서 나오는 수가 2, 4, 6이죠? x가 1일 때 y가 2가 됩니다. x가 2일 때 y가 4가 됩니다. x가 3일 때 y가 6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요. 자, 이런 식의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집합 x에 있는 원소 1이 자, 집합 x에 있는 원소 1이 집합 y의 원소 2에 대응이 됩니다. 이렇게 짝지어지는 걸 보고 대응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집합 x의 원소 2가 y의 대응이 y 원소 4의 대응이 됩니다. 원소 3이 6의 대응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의 관계에서 반드시 어떤 집합 x의 원소 하나가 자, 이렇게 집합 y의 원소 하나에 이게 짝지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 한 원소에서 두 가지 이상의 원소에 동시에 짝지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 즉 x의 원소 하나가 y의 원소 하나에만 이제 짝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x값이 한 가지 정해지면 y값이 한 가지 정해진다 이런 얘기를 집합 x의 원소 하나가 집합 y의 원소 오직 하나에만 대응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표로 하면은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도 함수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x의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절대값이 y인수 x 이렇게요. 자, 그러면 내가 절대값이 y인수 x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값이 5예요. 그러면 이제 x가 마이너스 5일 때도 5이게 되는 거고 플러스 5일 때도 5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말 순서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절대값이 x인수 5로 이게 y로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x가 만약에 5로 결정이 되면 절대값이 5인수 y를 구해보세요 라고 시키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럼 x의 값이 한 가지 정해지면 y 값이 그에 따라서 한꺼번에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저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냈을 때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있는 이 x의 원소, 자, 여기 있는 이 x 값을 어떤 5로 하는 이 5를 이제 원소로 갖는 집합 x가 있었을 때, 자, 여기 있는 다른 어떤 실수 전체 집합 y에서 이렇게 5라는 원소가 y 원소 5에 또는 마이너스 5에 짝지어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함수 관계가 깨지는 거죠. 자,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가지가 짝지어지니까. 중등 개념을 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고등 과정에서는 집합 x의 어느 원소 하나가 집합 y의 원소 두 개 한꺼번에 대응이 되니까 함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함수 관계를 이제 가지고 맨 처음에는 함수가 맞냐 아니냐 그런 걸 판단하게 되는데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으려면 먼저 이제 제대로
우리가 이제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수 관계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여기 맨 처음에 이제 x의 값으로 1, 2, 3 등의 수를 정했잖아요. 그렇게 1, 2, 3을 정해서 x에 넣어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변수 x의 값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수들을 먼저 정해지는 이런 수들을 모아놓은 이 벤 다이어그램, 즉 집합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네. 자, 먼저 정해지는 변수로 이제 어떤 수들을 이제 넣을 거냐, 그런 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의역이니까 뭔가 정의롭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 생각도 못했는데 그거는. 자, 아무튼 정의역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변수 x의 값으로 적당한 수들을 정해서 걔네들을 집합으로 만들어 놓은 거 정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여기 계산상자로 치면 여기에 들어갈 수들을 먼저 정해서 집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수들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들을 얻어내겠죠. 계산상자에 넣었을 때 이렇게 y라는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 y라는 결과들이 포함될 수 있는 집합을 보고 우리는 공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런 애들이 정의역, 그리고 이런 애들이 공역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실제로 함수값으로 치워나온 애들은 2, 4, 6이죠. 자, 이런 애들이 이제 실제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런 관계에 의해서 짝짓기를 해봤더니 실제로 우리의 이 x의 원소의 짝꿍이 되는 이 원소들이 실제 원소들이 이제 2, 4, 6이고요. 이런 함수값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집합을 구성하면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명칭에 대한 것도 조금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놈들이 나오는데 한번 이제 그러면 이제 함수 관계를 이제 좀 따져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계산상자 등을 이용해서 함수 관계를 따져봤더니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1, 2, 3, 4 등의 원소를 갖는 이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를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A, B, C, D라는 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I가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 관계가 뭔지 모르겠는데 1은 A에 짝꿍 지어지고 2는 B에 짝꿍 지어지고 3은 C에 그리고 4도 C에 짝꿍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표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개념을 한 두어 가지만 보고 나면은 이런 표를 그리는 일은 안 할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짝지어진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저 상황 표를 정리하면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x의 값 하나에 y가 하나씩 이렇게 그 결과가 x까지 하나 정해지면 y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씩 그 결과가 정해진 거 맞죠? 오직 한 가지로만. 자, 그림상으로도 우리가 x의 원소 하나가 반드시 y 원소 하나에 이렇게 짝지어 있는 거고요. 이런 거는 함수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f 땡땡 하고 x에서 y라는 집합의 원소가 서로 짝지어진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함수 f 땡 x에서 하살표 긋고 y로 이렇게 적게 되면 이제 함수 f가 성립한다라고 흔히 읽는 기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식의 이제 모양이 되면 이런 거는 함수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의역을 말해봐라 라고 하면은 정의역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게 집합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중괄호 이용해서 반드시 쓰셔야 돼요. 자, 그럼 공역을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자, 집합 x랑 짝지어지는 집합 y의 모든 원소들을 다 쓰는 게 공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제로 집합 X의 정의역의 원소들이랑 짝지어지는 원소는 A, B, C까지죠. D는 짝꿍이 없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 함수값들은 A, B, C인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치역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함수 관계면 늘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치역은요, 이제 집합이기 때문에 공역이라는 집합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이 관계가 반드시 성립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여기서 자, 사라는 이제 값이 C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 A, B, C, D에 없는 원소 E, 알파벳 E에 이렇게 대응이 되면은 이런 거는 이제 공역이 없는 원소니까 이제 함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구분되는 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함수의 정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뜻이라는 게 이제 중등 과정에서의 뜻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 자, 고등 과정에서의 함수의 뜻은 좀 이렇게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로 새로 표현이 돼요. 집합에 있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집합 X에 있는 정의역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제 공역에 있는 집합 Y에 어느 원소 하나에 꼭 반드시 하나에는 대응이 돼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같은 원소로 중복 대응되는 거는 상관이 없으나 여기 집합 정의역의 이제 원소의 기준에 의하면 반드시 정의역의 원소들은 다 짝꿍이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태니까 이제 집합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집합이래. 함수가 되는 거, 안 되는 것들 조금 이런 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요.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선생님이 다시 그려줄게요. 네, 같은 거 두 개 그려놨네요. 원래 이랬나?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함수 맞아요,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해 줍시다. 가로 1, 2, 3이 다 똑같네, 그래 보니까. 그렇죠? 뭐 이러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치역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것만 구분합시다. 치역을 A, 그렇죠? 이게 짝꿍이 있는 집합 Y의 원소를 고르시면 돼요. 자, 지금 대응 관계가 X에서 Y로 흐르는 관계니까, 자, 하살표가 꽂히는 집합 Y의 원소들만 골라내시면 그게 치역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해설을 봐도 눈치를 챘을 텐데, 네, 이상하네. 하여튼 1, 2, 3, 4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지금 A, B, C 있는데,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문제예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함수 관계가 성립할까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X가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자, X에서 Y로 흐르는 이런 함수 관계이면은 반드시 이제 하살표가 출발하는 즉 우리 여기 있는 벤 다이어그램이 이 부분이 정의역인데 정의역이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하나씩은 대응이 돼야 되는데 이제 1이 짝꿍이 없죠. 즉 대응되는 원소가 없으니까 이런 건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같은 거 아까 중복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뭐 이런 게 원래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게 인쇄가 잘못됐나 봐요. 하여튼 이상하다. 자, 그래서 원래 하살표가 이런 식으로 3에서 2개 출발하는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이렇게 3에서 2개 출발하게 되면은 3이라는 원소가 한꺼번에 집합 I 원소 2개의 대응이 되니까, 자, 이런 때문에 3번도 함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알아보시면 이제 좀 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알아보시게 되면 아마 이제 조금 뭐 문제 좀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림만 보고 이제 하는 것들은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거기 유제 1-1에 이거 한번 보세요. 집합 X의 원소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돼 있고요. 집합 Y의 원소가 자, 이렇게 돼 있고 0, 1, 2, 3 이렇게 공역의 원소는 이렇게 네 가지로 저열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함수식을 알려준 거거든요. 여기 가로 1, 2, 3이. 자, F 땡땡 해놓고 작은 x는 이 x랑 똑같은 수에 대응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면 자, 여기랑 같은 수 마이너스 1이 대응이 돼야 되고요. 0이면 0에 1이면 1이 대응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은 그러면 짝꿍이 있나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함수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실제로 그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화살표 올려가니 자 이렇게 이제 대응되는 얘는 짝꿍이었으니까 화살표를 출발을 못 시켜요. 자 하여튼 그런 상황인 거고요. 뭐 한 두 가지만 좀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안 되는 거고요. 이제 2번은 어떨까요? 자, 네, 될 것 같죠. 그쵸. 왜냐하면 자, 그쵸. 집합 x의 원소 x를 고르면 그것의 절대값으로 짝꿍을 찾아가라 라는 뜻이니까 자, 마이너스 1은 1, 0은 0, 1은 1에 찾아갈 거니까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럼 이제 3번 같은 거는 이제 x등 자, 정의역의 원소는 그놈의 제곱에 한 거에다가 1을 더한 것에 짝꿍을 찾아가거라 라고 지금 시키는 거거든요. 자, 요놈을 제곱한 다음에 1 더한 거에 짝꿍을 찾아가거라. 그럼 마이너스 1 제곱한 다음에 1 더하면 2로 가나요? 0은 1로 가겠죠? 1도 2로 가는 거 맞죠? 이런 거 함수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제 뭘로 알아본 거냐면 그림으로 알아본 거예요. 그림으로. 우리가 이제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원래는 이제 식, 이제까지 배운 거는 식, 그 다음에 기호, 그 다음에 그래프죠. 뭐 기호라고 하면 좀 그렇고 표라고 해야지 조금 더 맞을 것 같다. 이런 거였는데 여기다 지금 벤 다이어그램까지, 즉 그림까지 포함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함수가 맞니 아니니 이거 판단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이걸 그래프 보고도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래프 보고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아까 이제 그 함수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려고요. 1, 2, 3, 4. 자, 그래프로 나타낼 거니까 여기 공역에 있는 원소도요. 이렇게 좀 써볼게요. 1, 2, 3, 4 이렇게 있고요. 똑같이 1, 2, 3, 4로 할까? 1, 2, 3, 4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1은 1에, 2는 2에, 3은 3에, 4는 4에 이렇게 대응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함수가 아닌 것도 한번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게요. 1, 2, 3, 4, 1, 2, 3, 4 이렇게 있는데 1은 1에, 2는 2에, 3은 3과 4에, 4는 4에 이렇게 대응이 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그리려면 점이 찍혀져요. 자, x가 1일 때 1에 대응되는 거니까 요놈은 표로 따지면 x가 1일 때 y가 1에서 1,1이거든요. 그러니까 1,1에 점이 하나. 자, 그러면은 우리 x가 1일 때 2, 3일 때 3이니까 이제 2,2, 3,3, 그 다음에 4,4에 점이 하나 찍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함수관계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나타낸 거예요. 이게 점만 찍은 거지만. 자, 이따가 선으로도 한번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x가 1일 때 1, x가 2일 때 2. 자, 그런데 x가 3일 때 3이 될 수도 있는데 4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점이 한꺼번에 두 개가 찍히는 거죠. 네. 뭐 선으로 연결하지 않을 거지만요. 이거를요. 다른 그래프를 선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요. x가 4일 때 4라는 점이 찍혀 있는데 실제로 점이 5개 찍혀요. 여기는. 만약에 선을 긋는다고 하면은 네. 그 3,4로 갈 때 2,2에서 3,4로 가야 돼. 3,3에서 3,4로. 그거를 이제 지금 선생님이 막 쓴 거잖아요. 이제 그 규칙을 이제 조금 정하려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점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사례들이. 지금은 그거를 좀 정할 수가 없네요. 중요한 거는 이런 건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x좌표가 딱 하나인 점이 x좌표 1인점이 한 개 있고 2인점도 한 개 있고 x좌표 3인점도 한 개 있고 x좌표 4인점도 한 개 있는데 자 여기는 x좌표가 이렇게 쭉 세로선 그어버리면 자, x좌표가 3인점 두 개가 걸리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 얘기 자체가 이런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거꾸로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볼까요? 한번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실제 이런 그래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도 있어요. 어떤 그래프냐면 맞아요. 절대값 그래프인데 이런 거요. 식이 저렇게 되면 저런 그래프 나와요. 네. 자, 만약에 x가 1이면요. 자, 여기는 y가 마이너스 1에 1 되면 이거 참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1일 때요.
y좌표가 1이면서 동시에 y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이 두 개가 한꺼번에 생긴 거예요. 순서상으로 찍으면.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거든. 자, 그럼 이런 건 어때? 자, 내가 이거를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그렇죠. 이렇게 대응되는 거죠. x가 1일 때 y가 1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있는 x의 값을 모아놓은 집합과 y의 값을 모아놓은 집합의 대응 관계를 이렇게 하나만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x좌표가 그래프 위에 x좌표가 이렇게 두 개의 점이 동시에 존재하면은 함수 그래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거 원의 방정식 있잖아요. 원의 함수라고 했던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원의 함수라는 말 안 썼죠?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부연중이 아니고. 자, 이제 원 모양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원 모양을 이제 이루고 있는 점들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 x좌표 같은 점 반드시 두 개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자, x좌표와 같은 점이 두 군데 이상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세로선 그어보면 알아요. 세로선 그어봤을 때 이렇게 걸리는 점이 두 개 있다는 얘기는 x좌표 같은 점이 두 개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제 흔히 자, 이런 거 함수의 그래프가 안 되지만 이런 거는 2차 함수라고 그랬죠? 어디를 우리가 세로선 어디를 그어봐도 자, x좌표가 중복되는 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흔히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래프를 딱 그렸을 때 이 세로선들 있잖아요. 이 세로선들이 함수 판독기예요. 함수 판독기. 음. 삼각함수요? 삼각함수도 함수예요. 삼각함수가 뭐예요? 네. 절대값 x는 y는 절대값 x는 y요? 네, 그거는 돼요. 왜냐하면 절대값 x는 y가 나중에 이제 조금 다음 주에 절대값 있는 그래프를 다 정리해서 알려줄 텐데 y는 절대값 x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V자 모양으로 꺾여요.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은 실제 그래프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게 세로선 어디에도 세로선 그려봤을 때 그래프 어느 부분을 지나는 세로 부분을 그려봤을 때 자, 이렇게 이 세로 부분과 세로선과 걸리는 점들이 자, 두 개가 될 때가 없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의미는 이 의미요. 이제 이런 식의 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x좌표가 중복되는 점이 둘 이상 있냐 없냐. 그렇지 않으면 함수인 거고 둘 이상 있으면 함수 그래프가 아닌 거고요. 자, 그럼 100쪽에 유제 3-2번 볼래요? 그럼 100쪽에 유제 3-2번 보면 가로 1, 2, 3 중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거 바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100쪽에 유제 3-2번이요. 자, 1, 2, 3 중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맞는 거. 네, 유제. 자, 함수의 그래프가 맞는 거. 네, 3번밖에 없어요. 100쪽에 유제 1, 2, 3이요. 100쪽이요. 100쪽에 유제 3-2번에 가로 1, 2, 3 보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은 세로선 자체는 절대로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없어요. 자, 세로선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자, 한번 세로선 보여드릴까요? 세로선. 자, 만약에 x는 뭐 2라고 치죠. 자, 그러면 x가 여기 2, 뭐 5, 2,4 이런 점들이 되게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x좌표가 2인 점들이 되게 많이 모여있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자, 뭐 이런 거예요. 자, x가 2인데 자, 이렇게 원소들이 실수 전체라고 치면은 자, 2일 때 여기 뭐 1, 2, 3, 4, 5 뭐 이런 수들이 됐다 많다고 치면은 한쪽에서 갈 수 있는 하살표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다리를 넘어서서 문어발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거기까지 이제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자, 차례대로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함수를 판별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프에서는 함수 판별기가 자, 이제 그래프의 세상에서는 세로선이
자, 세로선으로 이제 함수를 판독하는 거예요. 점점 근데 세로서는 함수가 아니에요. 네, 그쵸. 그거는 이제 세로선은 함수가 아니라 이제 함수 판독기예요. 함수 판독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뻔했다요. 자, 거기 2번을 보시면요. 서로 같은 함수인지 아닌지를 말하여라.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서로 같은 함수라는 얘기는 일단 이제 뜻이 일단 식이 일치하면 두 함수의 식이 일치하면은 일단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조금 뜻을 배우셔야 되는데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요. 자, 서로 같은 함수, 자, fx가 자,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요. 이제 gx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를 전개하면 이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약간 항등식 같은 의미가 좀 있기는 한데 그거랑 조금 다르게 적용되기도 해요.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애들은 서로 같은 함수예요. 이제 왜 같은 함수라는 문제에서 이제 수학에서 그렇게 이제 설명하냐면 자,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우리 여기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해도 내가 f1하고 g1의 결과가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 1 넣어도 여기다 1 넣어도 어때요? 함수까지 다를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내가 어차피 식이 같으니까 내가 여기 x에 어떤 수를 동시에 같은 수를 넣더라도 이 fx와 gx의 결과가 늘 일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이 같으면 함수가 서로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함수 값이 일치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한글로 안 쓰죠. 책에서는. 자, 어떻게 쓰냐면 이제 이렇게 함수 값이 일치한다는 의미를 이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의미의 x에 대해서 자, fx1과 gx1은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실수 x1을 넣어도 함수까지 서로 일치합니다. 이렇게 식으로 저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함수값이 일치한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직접 써야 되냐고요? 아니, 알아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읽으시라고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요,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함수값이 일치하면 된다라는 의미를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x에 같은 수를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일치해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전제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반드시요, 정의역과 공역도 일치하여야. 자, 이 조건도 달려 있어야 돼요. 자, 이 조건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가로 1번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어때요? 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식이 똑같은 것 같죠? 그쵸? 약분하면 식도 똑같은 거 맞아요. 근데 서로 같은 함수는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자, 원래 모양이 되게 중요하고 함수는 항상 문제에서 주어진 첫 모양이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는 x에는 문제에서 별말이 없었으니까 모든 실수를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모든 실수예요. 자,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모양이 처음 정해지면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하나 못 들어가는 게 있는데. 자, X가 사람이었어. 예, 차문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fx랑 gx는 정의역이 서로 일치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조건에 어긋나죠?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저렇게 헷갈리면 네, 그쵸. 자, 두 번째, fx는 x 빼기 2예요. 그리고 gx는 절대가 x 빼기 2예요. 자, 이런 거 자체가 벌써 다르니까 네, 그쵸. 이런 거는 관리를 하나 들면 돼요. 자, g-5는 3이죠. 마이너스의 절대값을 2로 빼는 거니까. 근데 f-는 얼마일까요? 그쵸.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같은 x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르죠? 함수값이 모든 함수값이 다 일치해야 되는데 함수값이 하나라도 틀어지면은 얘네들은 다른 함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함수값만 일치하면 되니까 어떤 문제들이 좀 나오냐면요. 거기 유제 좀 볼게요. 그 페이지에. 자, 거기서 유제 자, 2-1만 보겠습니다. 나머지 2-2는 그렇게 썩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예제 2번이나 반복되는 거니까 유제 2-1만 볼게요. 자, 요 뜻 때문에 이게 조금 나오는데 집합 x가 즉 정의역이죠. 이게 정의역이 -1과 1로 정해져 있고 우리가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거는 정수집합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의 후보는 다 정수여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fx 한번 볼게요. 그럼 fx는요.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여기 두 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의역이 큰 x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작은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 아니면 -1이라서 자, 함수값 조사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gx를 좀 볼게요. gx는요, x는 2차식이에요. 자, 똑같이 여기는 gx의 x에도 -1과 1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세 집합의 정의역과 공역은 다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는 상태예요. 자, -1 넣어볼게요. 여기도 1 나오고요. 그냥 1 넣으면 1, 1, 1 넣으니까 3 나와요. 자, 이제 hx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hx는요, h-1이 3이에요. 자, 그리고 h1도 3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비교. 자, 함수값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fg, h 중에서 누굴까요? fg야. 그죠? 자, h는? 자, f-1, g-는 결과가 1로 똑같죠? 근데 h-1러니까 결과가 같은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들이 다 여기서 일치해야 돼. 여기는 일치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F하고 G는 흔히 이렇게 함수 같다라도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H랑 같지 않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호로 표현하면. 자,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함수의 종류로 갈게요. 자, 그럼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 2, 3 뭐 이런 게 있다고 치고요. y도 A, B, C 이런 게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아까처럼 D까지 있다고 해볼까요? 이게 K, B, C, D 이런 거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1은 A에 2는 B에 3은 C에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고요. 자, 똑같은 함수인데 1, 2, 3인데 Y에 대응되는 게 자, 똑같은 이제 정의역과 공역에서 1도 A에 2도 A에 3은 B에 자,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위에 거는 이제 보면은 위에 거와 아래 거의 차이는 이제 어떤 게 이제 그런 이제 구분되는 차이가 있냐면 자, 여기는 1도 A, 1과 2와 3이 각 자기 짝꿍들이 다르죠. 근데 여기는 1이 A에, 2도 A에 대응되니까 함수값이 중복되죠. 그죠? 어디는 함수값이 중복되는 게 없고 여기는 함수값이 중복되는 게 있고 그러면 이제 1대1 함수는 일단 어떤 걸 보고 얘기하냐면 이걸 보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즉 함수값의 중복이 없는 애들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아마 유제 1번을 좀 기억한다면 정의역 이렇게 세 개로 정해져 있고 이제 공역은 0, 1, 2, 3 이런 게 있을 텐데 만약에 자, 함수 f라는 놈은 x 더하기 1로 정의가 돼 있고 g라는 놈은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은 자, 함수 f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f를 하얀색으로 하면은 자, 정의역의 원소에 1 더한 거가 짝꿍이에요 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대응이 될 텐데 함수 g 같은 거는 이렇게 대응되죠. 그렇죠. 맞죠? 그럼 하얀색 그 화살표하고 노란색 화살표 중에서 어떤 게 1대1 함수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얀색이죠. 자, 노란색은 그렇죠. 네, 살짝 구분한 거야. 새로 그릴게요. 그냥. 구분 안 가면 또 그리면 되죠. 자, 다 그리니까 구분가 이러지 마십시다. 얼른 그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몰라도. 자, 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구분 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러면은,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자, 이게 F고 요게 G거든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게 1이라는 함수까지 중복되죠? 마이너스 1과 1이 1로 중복되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1대1 함수, 이런 거는 1대1 함수가 아니 그냥 평범한 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라는 건 자, 함수값에 중복이 없습니다. 중복되는 함수값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글로 안 써주죠. 문제에서는. 한글로 써놔야겠네요. 이미 X는 어쩌고저쩌고 되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조금 눈치챘어요. 중복되는 함수값이 없습니다. 1대1 함수는 그런 게 없는데 이거를 글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임의의 자, 어떤 정의역의 원소 x1, x2에 대해서 자, 함수값이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서로 자, 내가 정의역의 원소를 다르게 해서 함수의 값을 구해보면 그 값들이 저렇게 같아지는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저렇게 이제 노란색 기호로 보통 1대1 함수의 특징을 문제에서는 알려줘요. 그러니까 노란색 말이 1대1 함수를 뜻하는 수학, 수거? 영어로 따면 영수거 같은 거죠, 영수거.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1대1 대응은 뭐냐면요. 자, 지금 보면, 자, 이제 평범한 1대1 함수 중에서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자, 똑같은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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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랑의 차이는 뭐냐면, 요거요. 아무 데가 없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어떤 조건까지 추가가 되냐면 1대1 대응은요. 1대1 함수여야 돼요, 일단. 1대1 함수 중인 것, 1대1 함수인 것 중에서 어떤 조건이 추가로 붙냐면은 자, 시역과 공역이 1대1 함수이면서 시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돼요. 즉, 공역 중에서 내가 딱 함수값들을 다 찍어봤는데 공역 중에서 낳는 함수값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저렇게까지 되면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101쪽에 거기 4-2번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그냥 함수 그래프 중에서 1대1 대응 그래프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전 2차 함수는 자, 1대1 대응이 될까요? 자, 함수값이 만약에 2라고 치면은 함수값이 2인 점이 몇 군데 있죠? 자, 그럼 내가 x가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a 뭐 마이너스 a라고 하면 fa도 2고 f 마이너스 a도 2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함수까지 중복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대1 대응 판독기는 가로선이에요. 자, 가로선이에요. 가로선으로 판독합니다. 그래프는. 자, 가로선으로 판독하는 거예요. 가로선이 판독기예요. 자, 근데 가로선은 이따가 상수함수에서 얘기했지만 함수예요. 아무튼. 자, 이런 거는 이제 1대1 함수가 1대1 함수도 안 되고 1대1 대응도 안 되는 건데 자,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자, 이런 거. 나중에 3차 함수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도 좀 볼 텐데. 네. 고2 때요. 고2 과정에서 배워요. 수투요. 네, 이런 그래프도 있어요. 자, 아무튼요. 자, 그러면 내가 이런 거는 쭉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자, 그럼 내가 어느 부분에 가로선을 긋더라도, 자, 가로선을 긋는 의미는 중복되는 함수값이 있냐는 거예요. 자, y좌표가 같은 점이 2개 이상 있나요? 그래프 위에서? 네, 그런 거 없죠. 이런 건 1대1 대응이에요. 이런 게 1대1 대응입니다. 자, 함수값에 일단 중복이 없어야 돼요. 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1대1 함수인 게 없지 않냐고요? 있을 수도 있죠. 1대1 대응은 아닌데 1대1 함수인 걸 찾는 거죠. 정확하게 그런 뜻인가요?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한번 이런 거 한번 볼래요? 이게 구멍 뚫려 있는 함수 직선 그래프. 이런 건 1대1 함수라고 할 수는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으면.
네. 이런 거는 1대1 대응, 만약에 내가 공역을 문제에서 실수 전체라고 그랬으면, 실수 전체라고 했고, 우리가 정의역은, 아까 이게 이런 그래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거든요. 뭐라고 할까요? x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요. 함수식이 이거예요. 그러면 x에,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겠네요. x-2 이렇게 해놓고, 정확하게는 이렇게 좀 해놓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거 식은 약분해보면 이제 1차함수라서 이제 직선 그래프 나오는데 x에 2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빵꾸가 생겨요.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정의역은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거든요. 자, 어쨌거나, 자, 그렇게 했을 때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했을 때, 그럼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중복되는 함수가 있나요? 없죠. 중복되는 함수값은 이 안에서 없겠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함수값은 없으니까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지만 공역을 실수 전체로 했을 때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지 않으니까 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직선의 그래프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일반적인 직선의 그래프는. 자, 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로 보통 일치하고 우리가 중복되는 함수값이 없으니까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직선의 그래프, 자,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든 오른쪽 이렇게 아래로 향하든 간에 이제 직선의 그래프들은 다 1대1 대응이 되고요. 흔히 이렇게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거나 하는 그래프를 우리는 이걸 증가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이게 쭉 흐르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감소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대1 대응의 그래프는요, 보통 우리가 증가 또는 감소함수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제 모양을 그냥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XY축 있는데, 이런 식으로, 증가가 아니죠, 이건. 이런 식으로 쭉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기만 하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아요. 절대 이런 식으로. 자, 감소함수. 뭐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쭉 오른쪽 아래로 흐르는 이런 그래프들은 다 1대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1대1 대응을 넘어서서 이제 이런 것들, 항등함수는 이제 뭘 보고 얘기하는 거냐. 자, 이런 걸 보고 얘기합니다. 네, x에 어떤 수를 넣었더니 x 그 자체가 그대로 튀어나와요. 이런 걸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흔히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그지 마이너 x죠. 이게 이제 항등함수예요. 근데 이런 애들은 되게 특별하기 때문에 f라는 기호 붙이지 않고요. 이렇게 i를 붙여요. 대문자 i. 그럼 복소수가 되겠죠? 그렇죠? 복소수 기호가 되겠네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항등함수의 기호를 나타내고요. 이게 항등함수는 이제 실수 전체일 때는 요거를 의미하고요. 자,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일 때는 y는 x를 의미하는데, 자, 정의역과 공역을 제한시켜 놓으면 이런 것도 항등함수가 돼요. 한번 보세요. 자, 정의역이 이렇게 즉 함수 x의 값으로 될 수 있는 수도 저렇게 세 가지로 정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제 공역도 요거랑 일치하는 함수라고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정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를 보고 x에서 x로 흐른다라고 이렇게 기호로 정해 놓는데 자, fx가 함수식 x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x가 하나 정해지면 세제곱으로 딱 대응되는 거예요.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정의역과 공역이 현재 일치한 상태에서 이렇게 제한 조건 걸어놓고 자, 세제곱 해볼게요. 자, 세제곱 해도 마이너스 1이죠? 0도 세제곱 해도 0이에요. 1도 세제곱 해주면 1이죠? 자, 그럼 이 세상에서는 정의역과 공역이 저렇게 제한된 세상에서는 요 놈도 항등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 뭔가를 넣어봤더니 늘 같은 수가 나오잖아요.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니까 자, 이런 너희들도 이런 제한된 조건 하에서는 항등함수가 된다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상수함수 가보면은요, 상수함수는요, 일단 벤 다이어그램 볼까요?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은요, 요걸로 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자, 뭐, 여기 이렇게 있고, 1, 2, 3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 자, 이게 늘, 네? 네, 그렇죠. 가로선이에요. 늘 같은 수로 대응되는 거예요. 만약에 5 이렇게 예를 들면요, 1을 대응해도 5로 향하고요. 2에서 시작해도 5로 향하고 3도 5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대응 관계를 정으로 나타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x가 1일 때도 오고요, 2일 때도 오고요, 3일 때도 오고 그 전에 4, 5,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등등일 때에도 다 y가 5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y는 5에.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y좌표 5인 점이 찍히게 되면서 이런 애들이 모이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역이 오직 원소 하나로만 한 원소로만 정해지는 함수가 상수함수라고 보통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는 세로선이야. 가로선은 함수가 된다고 그랬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5쪽만 보시면 오늘 끝나요. 그렇죠? 함수의 개수요. 자, 함수 개수는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문제 풀면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함수 개수는 거기 105쪽에 8번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정역 x의 원소는 1, 2, 공역 y의 원소는 a, b. 자, 그럼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함수 x에서 y로 향하는 함수를 다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1에서 a로 향할 수도 있고 2가 b로 향하는 이런 함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x자로 가르칠 수도 있겠죠. 1이 a로 향하는데 이거부터 나 2가 a로 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알았어요. 다 할게요. 다 해야지 맞는 거죠. 너무 근데 선생님한테 빡빡한 거 아닙니까? 깐깐하시네. 무슨 웅진 코에인 줄 알겠어요. 무슨 정수기도 아니고.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1이 b로 향하고 2가 a로 향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함수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면요. 자,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 있는 1하고 2는 정의역의 원소죠? 그러면 1이 A에 대응될 수도 있고 B에 대응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2가 A에 대응될 수도 있고 B가 B에 대응될 수도 있고요. 자, 1이 B에 대응될 때 2가 A에 대응될 수도 있고 B에 대응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각각의 원소가 대응되는 공역의 원수의 가지수에 따라서 함수의 개수가 그만큼 정해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총 4개죠. 자, 그럼 여기 C가 있었다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안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내가 2가 될 수 있는 F2가 될 수 있는 값은 A도 있지만 B도 있고 C까지.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A가 1로 대응될 때, 자, 여기 A가 이제 F1이 A가 됐을 때 F2가 될 수 있는 값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 여기도 세 가지고 F1이 B가 될 때 F2가 될 수 있는 값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세 가지에 짝지어서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세 나갔는데, 자, F1이 C가 되는 것도 생각해야겠죠? 하살이 1로 갈 수도 있잖아, 이제. 자, 그럼 어때요? 여기서도 몇 가지 나오겠어요? F1이 C가 될 때 F2가 될 수 있는 값을 짝지어 생각해보면 이것도 세 가지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공역의 원소 하나 들면 2, 3, 6이 아니에요. 3, 3은 9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함수의 개수라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은, 자, 한번 이것도 해볼까요? 제곱은 아니에요. 자, 이제 정의역의 원소를 하나 늘려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A, B, C, D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F1이 갈 수 있는 짝꿍은 총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제 1이 A로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2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A, B, C, D 중에 어느 하나니까 2가 A로 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3은
A, B, C 중에 하나니까 여기서 네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자, 이거는 그러면 F1과 F2가 다 A, A였을 때 네 가지가 생긴 거죠? 그런데 F2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거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를 또 네 번 세야 되죠? 근데 이렇게 네 개를 네 번 셌어요. 그러니까 4 곱하기 4를 해야겠죠. 네 개를 네 번 세니까. 근데 이걸 또 F1이 될 수 있는 거가 총 네 가지잖아요. 또 네 번을 세야 된다고요. 그럼 또 여기다 4를 곱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함수 개수는 엄연히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정역의 각 원소가 될 수 있는 함수 값이 몇 가지가 되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흔히 이렇게 나는 글로 정리하거든요. 정역의 각 원소별 함수 값이 몇 개 있니? 이걸 먼저 세게 되고요. 걔네들이 몇 가지가 있니? 그럼 가지수들을 다 곱해서 세는 게 함수 개수 세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수 개수는요, 이렇게 셉니다. 자, 다 집어치우고,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자, x에서 y로 가는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는요, 자,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p개, 자, 그 다음에 공역의 y 원소가 q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각 원소별로 가지수가 q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함수 f의 개수가 이렇게 정해지는데, 자, q가 여러 번 더해집니다. q를 여러 번 더해서 세셔야 되는데, 그거를 얼마큼 세야 되냐면 여기는 각 원소별의 개수만큼 곱해야 돼서 더해서 세게 되니까 실제로는 q의 p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4 3번 곱했죠? 그렇죠? 여기 원소 4개 있고 3개 있었으니까. 흔히 이렇게 조금 개수를 세요. 공식화해서 외우실 필요 없어요. 노란색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1대1 대응도 세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1, 2, 3, 1대1 함수부터 먼저 해볼게요. A, B, C, D. 자, 1대1 함수가 몇 개가 나올까요? 자, 내가 F1이 어느 원소 하나 골라요. 그러면 중복되는 함수가 없으니까 F2가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남아요? 세 가지 남죠. 그러니까 F1이 될 수 있는 경우 한 가지 F2는 세 가지가 가능하고요. 그럼 내가 여기서 세 가지를 정한다는 얘기는 어느 하나를 딱 이렇게 가정해서 갔다고 했을 때 3이 될 수 있는 함수값은 몇 가지 나오죠? 그렇죠? 자, F3이 2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지수에 고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F1은 네 가지였죠. 이렇게 하면 1대1 함수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렇죠. 경우의 수 문제예요. 경우의 수 문제. 그래서 함수 개수 세는 문제가요. 고등과정에서는 경우의 수 문제에서 한 번 더 등장해요. 네. 그때는 이제 조건이 조금 더 화려해집니다. 조건이 조금 더 이제 화려해져요. 기호를 사용해서 막 나타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대1 함수는 이렇게 세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더라도요. 여기서 3개로 줄어들면 3이 1로 들어가겠죠. 맞죠? 네, 이게 다예요. 자, 그래서 함수의 개수 세는 거는 요 노란색 글로 이제 조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거기 이제 좀 배고 쪽에도 그 책에 잘 정리가 좀 돼 있어요. 이제 보고 하시면 돼요.